안녕하세요. 미애라니입니다. 제가 드디어 목표를 찾는 법을 터득했다고나 할까요?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목표를 잘못 설정한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도 과소평가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꿈이라거나 장래에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목표라는 걸 잡는 데만도 제 예상보다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저번 영상에서 이제는 꼭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거지, 그 선언도 하지 않았다면 정말 10배가 넘는 시간이 걸릴 뻔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딱히 원하는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성격이라 이 나이에 인생 처음으로 나의 목표라는 걸 잡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잘 할 수는 있을지도 겁이 나고, 일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면지를 여러 장 꺼내서 방바닥에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적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방바닥에 앉아서 생각이 날 때마다 리스트를 쭉 적었습니다. 대충 하루 이틀이면 되겠지 했는데 5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취업 성공 패키지로 웹툰 과정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강사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랜덤으로 뽑은 그 인물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그리라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얼굴 위치 이렇게 대충 잡고 몸 그리고, 근데 그러다 보면 다리가 꼭 잘립니다. 근데 요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위치를 먼저 잡고 그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시간 안에 사람을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몰랐던 목표를 찾아간 방법도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했는데, 일단 며칠에 걸쳐서 쭉 나열을 하다 보면 겹치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 내려갈 때는 약간 그 쇼핑몰 장바구니 채울 때처럼 좀 흥분한 상태인데, 그 장바구니도 며칠이 지나서 다시 보면 이건 집에 이미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 이건 다시 보니까 안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삭제를 하잖아요. 리스트업 작업도 마찬가지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 원하는 걸 적을 때 처음 몇 줄은 어디 여행 가기, 무슨 차 사기, 어떤 형태의 집에 살기, 로봇 청소기, 고양이 캣타워 새로 사주기, 뭐 이런 걸 적었다가, 근데 그 아래부터는 고양이의 따뜻함, 아이가 주는 안정감, 평화로운 상태, 아니면 조용한 분위기, 재즈나 라운지 음악 듣기, 혼자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것, 산책, 책 읽기, 넉넉한 재정, 쫓기지 않는 일상, 암 재발하지 않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살기, 뱃살 없애기, 예쁜 몸 갖기, 우아하게 나이 들기, 뭐 이런 것들이 적히더라고요. 그래서 켈리 최 회장님의 웰싱킹 핵심 가치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블랙십 핵심 가치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훨씬 개수가 많거든요. 전 그래서 일단 제가 나열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원하는 거, 이 리스트들을 쭉 펼쳐놓고 먼저 블랙십 핵심 가치에서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몇십 개 중에 체크하는 거라 처음에 하다 보면 거의 한 20개 정도 나오는데, 그걸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원하는 저만의 로열티, 타인의 인정, 풍요로움, 이런 게 모두 제 만족감이 기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든 저는 제가 좋다고 느끼면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취, 도전, 배움, 발전 이런 것도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아이, 그러니까 그 제 가족에게서 받는 따뜻함, 평화로움, 제 내면의 평화, 사생활, 고요함, 그리고 풍요로운 느낌,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정감을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블랙십에서 크게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웰싱킹 핵심 가치로 넘어가서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블랙십에는 있고 웰싱킹에는 없지만 따져보면 이 단어에 포함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또 하루가 지난 후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보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저는 건강, 아름다움, 만족감, 성장, 안정감, 이렇게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별게 아닌 거예요. 뭐야, 내가 결국 이거 찾으려고 그렇게 시간을 들였던 거야?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때 방바닥에서 제가 적었던 거,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사고 싶은 리스트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집을 살고 싶고 어떤 차를 사고 싶고 또 뭘 사고 싶고 어딜 놀러 가고 싶고 그런 걸 쭉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저걸 문장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크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1.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그러니까 제가 원한 건강과 뷰티가 합쳐진 거죠. 암도 재발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오래 예쁘고 싶은 마음이 저는 꽤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은.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들을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주기. 그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는 멋진 나. 그 네 번째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풍요로움, 아이나 고양이나 책, 음악 다 그런 게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인데 왜 남들이 봤을 때 어머 그게 다야? 그럴 것 같다고 주눅이 들었던 거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던 건데 왜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 살고 싶은 집에 또 뭐 갖고 싶은 차에 앞으로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최소 얼마 정도 양육비가 드는지 나는 또 앞으로 50년 후 더 산다고 치면 얼마나 필요할지 또 갚아야 되는 빚이랑 중간중간 아이 대학 등록금, 병원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들 그리고 저희 고양이한테 들어갈 비용들까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3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 같은 것도 포함을 시키니까 제 인생은 넉넉 잡아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계산하는 거라 하나하나 그 금액을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는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X하고 데드라인이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몇 살이 되는 2000 몇 년도에 100억 부자가 되었다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서 모든 목표는 이미 이룬 것처럼 해야 제가 그 목표들을 봐도 막연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검색해서 이 100억 수표를 찾아내서 출력을 하고 책상 앞, 주방, 화장실, 뭐 침대 위, 천장 제가 평소에 자주 바라보는 곳들에 수표랑 그 수표에 포스트잇으로 제가 적은 목표를 붙여서 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 뭐냐고 물어보길래 엄마의 인생 목표야? 그랬더니 하면서 이 돈은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목표를 잡기 위해서 엄마가 출력한 거야. 근데 엄마가 금방 진짜로 만들어줄 거야 하고 말로 전하니까 책임감이 더 이렇게 확 올라오는 효과도 있어서 아 이래서 여기저기 붙이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동적인 삶,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꽤 소심하고 어려서 이렇게 좀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일탈을 한다고 해봤자 누구랑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니면 월급 받아서 이번엔 이걸 지르겠어 하는 정도가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심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 내면에 어릴 때 그 폭력과 차별 커서도 암투병을 하는 중에도 그분의 그 응원이 아니라 한숨, 폭언, 폭력 뭐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되니까 공황장애랑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더 위축이 되고 말을 잘 들어야만 할 것 같은 아이가 계속 제 안에서 사라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쓰게 되고 눈치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생을 딱히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더라고요. 보통은 암에 걸리면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사람이 확 바뀐다 그러던데 저는 그때도 그냥 아 교수님이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병원비가 안 높아서 다행이다. 잘 낫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정말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전 도리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분이 제 옆에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바뀐 케이스예요. 마음의 평안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인생 처음으로 느껴서 이걸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신념이 되어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소송도 이어가고 있고 그분이 항소를 하셔도 열심히 맞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몇 년은 아이와 둘이 살아남아야 하는 생활을 일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서 저도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로 이사를 오고 집이 좀 넓어지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혼자 영상으로 약속도 보고 지켜도 보고 심리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서서히 제 자신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원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 소소해 보일 수 있어도 저한테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건강,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평탄하게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 일 찾은 케이스잖아요. 저도 맨 처음엔 애랑 걱정 없이 살 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 안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게 애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그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존재는 였고 애가 더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작업을 하고 보니까 제가 원한 건 그냥 돈만 많은 생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주는 안정감 그 자체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저처럼 시간이 길게 걸려도 꼭 해보세요. 다른 영상에는 책 보면 하루만 시간을 내서 해봐라 라고 하던데 솔직히 하루로는 택도 없고요. 그 10배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소심한 쫄보도 인생의 목표나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업로드하는 날이 좀 늦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걸 얻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나눠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변에 저 같은 쫄보가 또 있으시다면 너랑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 하고 영상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제 암투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